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5G, 바이오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이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이런 소재 산업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되는 모습이죠.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죠. 오늘 또 대북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북 테마주들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연내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이번에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미중 간 그 무역 협상처럼 스몰 딜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렬이 된다면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북 테마주들은 반드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코스닥 시장 보면 여전히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상한가고 그다음에 HLB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절대적 주도주인 메지온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기타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순환 매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5G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역으로 우리가 5G가 오를 때는 뭐였냐면 글로벌 특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컸던데요. 지수도 상당히 이제 불안전한 상태에서 올랐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5G가 올랐는데 역으로 이제 시장의 안정을 보이니까 이제 5G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이, 특히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는 것 같은데, 지난주도 이제 강조해드렸지만, RFHRC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기가 강하거든요.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간에 전환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을 제외하고 RFHRC 독자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지온이 지금 5일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5일선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바이오 쪽이 또 매수가 강화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바이오 전반은 강하지만 메지온이 약세다 보니까 후속주 전반으로 매기가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메지온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그 후속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5G 테마를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 이제 오이솔루션을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 오이솔루션이 급등하는 구간은 2018년도 11월서부터 2019년도 7월달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1년 좀 안 되게 올랐죠. 안 되게 올랐는데, 이때 실적을 보면 2017년도 매출이 766억에서 2018년도 815억이니까 이때는 뭐 주가가 별볼이 없었죠. 저점을 좀 높은 상황인데, 이 구간은 뭐냐면 매출이 815억에서 2199억으로 매출이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은 2억에서 609억으로 뭐 하여튼 퀀텀 점프를 해버렸죠.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오이솔루션 내년도도 좋아요. 그러나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증하지 않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내년도도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해외발 매출이 좀 증가하는데 이렇게 퀀텀 점프식으로 오르지는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RFHRC를 보죠. RFHRC도 급등했을 때는 뭐였냐면은 2017년도 11월 달에서부터 2018년도 한 5월 달이거든요. 요 때가 어느 사이클이냐면 612억에서 1000억으로 돌파할 때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81억에서 267억으로 아주 아까 오이솔루션만큼 아니지만 이것도 뭐 거의 퀀텀 점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간을 보세요. 2018년에서 19년 올해 예상 매출이 1192억, 예상 영업이 227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오르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2020년 예상 매출이 2600억, 영업이익은 한 7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온 데가 있어요. 만약에 2020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근사가 된다면 여기서도 당연히 퀀텀 점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약 1년 정도 올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실질적인 주도주 KMW하고 OE솔루션이 못 오르는데도 과연 RFHRC가 막강한 개인력을 바탕으로 돌파할 것인가? 저는 그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KMW라든가 OE솔루션처럼 크게 조정받거나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RFHRC 혼자서 홀로서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죠.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그래도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열어두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KMW 보죠. 자, 하여튼 그 KMW도 9월 초경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상투하고 이제 거래 상투가 일치하는 모습이고 쉽지 않은 형국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돌파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KMW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시장 전반이 특히 뭐 내적인 어떤 불확성도 있지만 대외적인 불확성이 워낙 많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시장의 대안 차원으로 KMW가 올랐고 OE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판이 좀 바뀌는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KMW가 다시 이제 5G가 여타 어떤 그 경기 민감주들 혹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제끼고 얘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소라는 거 있잖아요. 시소가 뭡니까?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돼요. 반대로 반대쪽이 빠져줘야지만 반드시 주가가 한쪽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OLED 혹은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5G가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자, OE솔루션은 사실 기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러면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RFHRC를 한번 보죠. 오늘 물론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요. 오늘만 밀리고 있지만 거래가 크게 수반되는 건 아니죠.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악재가 났는데 그 악재를 누군가 은폐물 삼아서 대량으로 매집했던 거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2013년도 4월 달에 셀트리온 사례, 그리고 셀트리온 사례 말고 메지온 한번 들었고요. 메지온도 6월 말에 이때 그 바이오 전반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매집했거든요. 매집한 상태에서 지금 이 힘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5일선 조정을 마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정 받더라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때 워낙 매집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때 매지온하고 RFHIC하고 같은 논리,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은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RFHIC는 간다고 보고,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RFHIC는 이때도 악재가 나왔지만 요 날이 장중저가가 39,050원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그 미국에서 파이어에 대한 제재를 가한 날이에요. 추가 제재를. 그 방송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RFHIC는 이제 질화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고, 그게 지금 가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RFHRC가 꿈꾸는 것은 글로벌 표준화는 결국은 독과점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특히 이제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빠질 부분 내일 대체적으로 다 회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RFHRC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39,05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조정 심하다. 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KMW라든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KMW라든가 혹은 OE솔루션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어떤 개인기를 바탕으로, 실적 개인기죠. 강력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돌파 가능성에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FR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노와이어리스도 그 마찬가지죠. 월봉을 보시면 아직 본격적인 지금 KMW라든가 OE솔루션은 회수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완전히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역사의 고점을 살짝 돌파한 거거든요. 이노와이어리스 역시도 RFHIC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것도 지금
그 파동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F 할 때 그거죠. 하여튼 그 누차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 RFHRC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매집이 상당 부분 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 FR텍 같은 것도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바이오를 보도록 하죠. 메지온 볼까요? 자, 메지온이 이때 가장 먼저 돌파를 했다고 이제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HLB가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국면 돌파라고 하거든요. 그 열악한 상황, 바이오 환경 속에서 메이지온이 가장 먼저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매집력이 좋다. 매집력이 좋다는 것은 이제 그 세력 입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풍부한 거에 걸맞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하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의 절대 권력은 메지온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죠. 내일이 했던 이게 1차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페릭의 고점에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뭐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한번 보자. 알테오젠. 제가 이제 후속주라고 했던 것들. 자, 알테오젠도 일단은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는데 거래가 줄어버려요. 그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만 주는 거죠. 주가 관리만 해주는 거죠. 알테오젠도 우리가 SC제형이라고 그러죠. SC제형. 이게 이제 그 사실 기술 수출 본계약 체결이 임박을 했습니다. 또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한번 보죠. 한올 바이오 파마는 대웅제약의 자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는 아침에 동시효과 때 봤는데 여타 이제 물론 이제 그 HLB라든가 코롱생명학 이런 걸 빼고 보면 그 같은 반절 중에서 가장 세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가 끊기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거죠. 아직 왜냐면 메지온이 절대적 대장주 메지온이 조종기니까 함부로 못 띄우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 치료제죠. 임상 3상 기대감이 있고 내년 1분기 정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바이오는 항상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실제 발표가 되면 못 가는 거죠. 앞서 참 그 메지온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임상 3상 윤화대필이죠. 11월 달에 3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바이오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LNC 바이오. 제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 수가 600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하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좋은 컨텐츠를 항상 만들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LNC 바이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영업이익이 55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4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퀀텀 점프죠. 이거는 실적이 기반한 바이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태고사이언스 하나. 태고사이언스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죠. 패치, 칼로돔이라고 패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트 보면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수반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선침의 차원으로 매수해놓으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고사이언스도 끼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톡스텍. 자, 바이오톡스 오늘도 뭐 비교적 강세를 한 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상승 논리를 세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세 가지 육성 정책이 있죠. 업종. 첫 번째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가 미래형 자동차,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인데 이 바이오톡스텍은 비임상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동물 임상을 대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자체적으로 비임상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다 위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 산업 전반이 발전하면 당연히 비임상 시장도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신약 관련된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법이죠. 화평법. 특히 이제 화평법 관련해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그 연간 1000톤 이상이 2021년까지 등록을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내후년도 2021년도 초서부터는 관련 기업들은 계속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은 2021년이면 매출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라는 게 미래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에 먼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화평법 관련 최대 수혜주다. 물론 지금도 화평법 관련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신약 관련 파이프라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공시도 나온 건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그러죠. 요거 이제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럽 학회에 가서 그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완성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체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오늘 터질 수도 있고 내일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1000만 주가 터졌는데 얘가 이제 발행 주식수가 1400만 주거든요. 그리고 참 2대 주주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11%를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 재무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강점 중에 하나겠죠. 바이오톡스텍이. 하여튼 그 1000만 주가 거래되는데 물론 이제 뭐 단타 세력도 어쩌고 있지만 상당 부분 저는 이제 매집이거나 혹은 손바뀜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절대 바닥이거든요. 이게 23,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23,600원까지 갔던 주식이 5,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진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바이오톡스텍이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오르고 오늘 오르니까 내일 마이너스 나오면은 2, 3일 정도 뭐 이틀 정도 뭐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따라잡지 마시고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 긴가 한 6개월 정도 갖고 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그 시야로 1위 업체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